저희가 이제 매년 이맘때면은 총회 겸 이런 포럼을 합니다. 작년에 이제 그 1, 2, 3차 지속 가능 창조 포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했고, 올해 이제 4회차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의 목표는 이제 협회 운영의 자립기반 조성이 활성화,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작년 우리가 저희 협회가 2006년도에 이제 설립을 해서 이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 회장이 변변치 못해가지고 제대로 설립이 아직도 약한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 회원 조직 확대, 이런 부분도 올해는 좀 강화시켜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일부러 우리 회원들한테 서비스를 좀 잘해 나가기 위해서 동영상을 떠서 좀 제공도 하고, 또 이런 걸 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뭔가 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갖다 풀어나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환경 및 기후 변화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도 개발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걸 일단 보시면은 뭐 여기서 자세히 보시기가 제9회 그린 전략 세미나가 10월 28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온실가스 저감 및 지속 가능 전환에 관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지속 가능 창조 포럼을 참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2월 16일 그때 이맘때 여기서 했었죠. 그래서 지식경제부의 그때 선양 과장이 와가지고 기술개발 지원 정책의 성공 전략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선양 과장이 창조 미창구에 갔다가 거기 이제 중요 직책을 맡고 거기서 일을 하다가 최근에 아마 이번 주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일본으로 또 본인이 자원해가지고 일본으로 그 파견 근무를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상욱 박사께서 경제의 민주화 관점에서 본 녹색 경제 역할과 구현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자연법칙과 조화되는 마을이시 배다 건축이라 해서 저희 회원 중에도 이제 이런 쪽에 우리나라의 대표가 되는 창조시등학회 이제 원장도 계시는데, 그분 소개로 해가지고서 미국의 이런 마리시 배다 건축학에 또 대가를 모셔가지고 강원대학에서 발표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3회 때는 저희가 이제 창조 프로 하면서 5회는 산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환경부의 김종열 과장이 와서 2013년 환경부 업무와 녹색경제 프로그램을 갖다가 발표를 했고, 그때 OECD의 그 삶의 질에 대한 기술에 대한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김종열 과장은 현재 그 환경부의 그 자연살림 쪽 과장으로 바뀌어서 그쪽으로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기철 박사가 농업 분야의 기술 사업화 및 와인 절기계라서 와인도 갖다 놓고서 같이 시험도 하고 하면서 발표를 했고, 오해 이제 이렇게 얘가 주변에 북한산에 가서 같이 쓰레기도 줍고 같이 매년 쓰레기 줍고 이런 걸 갖다 한 2회 정도 합니다.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가지고 회원들께서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죠. 그리고 작년에 큰 사업을 하나 했었어요. 이제 서울시 상수사업본부에서 한 수돗물 시민평가단 사업이라 해서 한 6개월 정도를 저희가 했습니다. 6월 달부터 해서 12월까지 했는데 뭐 한 1억 4,700 정도가 집행이 됐더라고요. 근데 아직 시민평가단 모집하고 관리 또 교육도 하고 모니터링하고 엄수대 물땡 또 뭐 이런 사업들을
뭐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한 저희들 그 평가단 한 1000명 이상을 갖다 모집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게 전부 다 평가단 이런 그 한 모습들입니다. 이런 게 음수대 평가는 요 이제 심포지엄 그때 이제 소영경 교수께서 좌장도 맡아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사진 전시회 우리 회원들이 이제 수돗물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공모전까지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한 사업 안에 뭐 워낙 다양한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었던 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그다음에 회원 서비스의 협회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이트에 이 사이트도 꽤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또 우리 직원들 대부분 IT를 잘 다루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이걸 올리고 해서 발표를 하고 또 연결을 시키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쓰레기 줍기하고 현수막을 지난번에 가서 이렇게 설치를 자연사랑 녹색 실천 행복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수막도 설치를 이렇게 한 4군데 정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거 뭐 총 잡아서 한 1억 7천 정도 저희들이 협회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올해 그 계획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10회가 그린 전략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붙으니까 야 올해는 좀 뭔가 좀 잘해봐야 되지 않겠나 또 좀 뭐 모습이 그럴싸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고민스럽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 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갖다가 좀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창조 포럼이라고 해서 이제 명칭을 약간씩 변형을 시켰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사회제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걸 뭐 좀 더 확대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좀 구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뭐 한 지속가능 창조 포럼 작년부터 한 건데 그 전에도 간혹은 이제 이런 포럼 한 적은 있는데 근데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뭔가 더 어떤 모습이 있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하는데 이제 기후변화나 환경이나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들이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서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특히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환경 갈등 쪽이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제가 좀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그 모델을 만들어 적도 있고 그걸 또 적용을 시켜보았고 근데 이런 쪽이 갈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걸 제대로 이제 해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뭔가 풀어가야 되지 않겠나. 뭐 이것 때문에 저도 이제 미국도 가보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걸 법으로만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성 관련돼서 좀 더 어떤 방향과 구체적인 어떤 책자를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화시켜가지고 할 거냐. 사실은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뭐 해드리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사실은 할 이야기는 별로 안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더 많이 오늘부터라도 뭔가 많이 좀 제공을 해드리고 뭔가 좀 풀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예산을 그냥 대충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뭐 입회비, 임원연회비, 일반연회비, 학생별 뭐 보험금 교육비, 기타 수입 등을 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약소하게 잡아봤습니다.
요새 다들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잘 나가는 기업도 있고 기관도 있고 협회도 있죠. 국내 협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요새 가장 잘 나가는 협회가 혹시 어딘가요? 그린질라스. 그런 점이 맞죠? 네. 오늘 오전에 어느 대학교 그 토요일 날 하는 그 MBA 과정에 끝나고 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오후엔 또 어디 가십니까? 물어보시길래 그린 전략 경영협회에 특강갑니다. 여기 누구십니까? 그래서 회원 여러분들이십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대학 교수님들도 계시고 기업체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컨설턴트도 계시고 훌륭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거기 가서는 그냥 딱딱하게 강의하지 마시고 그 훌륭하신 분들한테는 한 분 한 분 질문을 드리면서 한번 수업 좀 한번 해보시죠 그럽니다. 그 질문은 우리 앞줄서부터 할까요? 뒤에서부터. 대개 강의 받을 때 보면 훌륭하신 분들은 주로 어느 쪽에 많이 앉아 계십니까? 뒤에 많이 앉아. 뒤에요? 어려운 거 뒤에서 하기로 하고 시작은 앞에서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만 그냥 웃으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뭐 인상 글 거 없고요. 여러분들 혹시 2014년도에 제조업을 가든 서비스, 금융, 유통, 뭐 건설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느 업종을 가든지 2014년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기업이든 기관이든 공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조직이요. 올해 유행병처럼 번지는 조직이요. 창조는 청와대에 계시면 혼자서 다 합니다.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창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뭘까요? 예? 지속 가능은 여기 연구소에서 안 하시면 됩니다. 지금 지속까지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예? 일자리는 25년 전에도 썼던 단어입니다. 대한민국의 일자리 취업 한두 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뭘까요? 혁신은 29년 전에 썼던 단어입니다. 지난 29년 전서부터 대한민국 기업 쳐놓고 경영 혁신하지 말자는 기업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제대로 혁신한 기업이 없었고 제대로 변한 기업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KPC라는 조직도 있습니다. 30년 전부터 경영혁신팀이라고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전했죠. 가슴에 손을 얹으면 참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습니다. 혁신 쓸 때가 아닙니다. 뭘까요? 생존. 예. 제가 한국에 온 지 27년 동안에 거의 매일 서로 다른 기업을 쭉 다녀봤습니다만은 생존이라고 한 번만에 정답을 말씀하시는 분은 2014년 2월 20일 오후 4시에 우리 연구소에서 처음 들어봅니다.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왜 생존일까요? 아까 사업하신다 그랬죠? 왜 생존일까요?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에 기업 쳐놓고 살아남을 기업이 어딜까요? 여기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독자 생존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 자본을 갖고 경영권 유지가 가능한 기업이요. 혹시 어딜까요? 냉철하게 얘기하세요. 예. 여러분들 오늘은 교육이 아니라 제 의견이고 여러분들도 전문가시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기업이요? 어느 회사예요? 삼성이요. 그럼 삼성은 뭐 먹고 살까요? 반도체. 물론 밥 먹고 삽니다. 반도체예요. 반도체 계속 먹고 살까요? 혹시요? 그러면 삼성은 어떤 기업일까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돈도 엄청나게 봅니다. 작년에 순이익이 얼마일까요? 대충이요. 어림잡아서. 한 25조? 25조? 25조요. 삼성입니다. 삼성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삼성입니다. 그렇죠? 대충 얼마일까요? 어림잡아서요. 50조? 예? 50조? 50조? 50조요. 이익이요. 예, 순이익. 단기 순이익 말씀. 단기 순이익. 한 6, 70조? 60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의사가 있습니다. 요새 환자들이 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간이 이렇게 벗어 나온다고 합니다. 내 돈 아니라고 60, 70조 그렇게 쉽게 무조건 부모님 근데 세계 기업 역사상 단기 순이익
100조를 만든 회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기순이. 단기순이에요. 영업이익이 아니고. 영업이익은 아니고요. 영업이익 같으면 삼성은 분기당 10조가 넘습니다. 전자만. 그렇죠. 그러면 얼마? 20조. 20조. 예. 간에 그렇게 갑자기 쪼그라들어도 안 됩니다. 작년에 삼성그룹은 단기 순이익만 29조 8천억입니다. 29조 8천억이면 어느 규모일까요? 세계 기업력 랭킹 3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08년 6월 달에 그룹의 회장께서는 뭐라 그럴까요? 나 회장 자리 못 해먹겠다고 자진해서 사표 내고 나갔습니다. 누가 말리지도 않았는데요. 2010년 7월 달에 다시 들어옵니다. 전자회장으로요. 왜 들어왔을까요? 그날이요. 들어오는 날 기자들이 궁금해가지고 본관 앞에 쫙 서가지고 기자 질문을 합니다. 회장님 왜 출근하셨습니까? 뭐라 그럴까요? 삼성은 위기다. 그냥 위기가 아니라 진짜 위기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 때 계열사 사장을 다 붙잡아다 놓고 뭐라 그럴까요? 향후 10년 후에 도대체 뭘 먹고 살라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10년 후에 먹고 살 사업이 있으면 한번 말씀이나 좀 해보십시오. 삼성그룹은 어떤 기업일까요? 세계적인 기업인데 10년을 예측을 못합니다. 그분이 왜 쇼크를 먹었을까요? 기업 역사상, 세계 기업 역사상 단일 기업으로서 순이익을 가장 많이 낸 회사가 일본의 도요다입니다. 2008년도에 도요다는 단기 순이익이 36조를 냅니다. 그 36조를 냈을 때 도요다는 뭐라 그럴까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도요다는 해가 지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어느 시간,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든지 항상 자동차는 팔리고 있다고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그 회사가 2009년도에 뭐 때문에 터질까요? 품질 하나에 한 방에 갑니다. 2009년도에 적자가 6조 8천억으로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다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는 삼성의 회장은 어느 기업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가장 강한 기업을 어떤 기업일까요? 규모 크고 빌딩 큰 기업이 강한 기업이 아니라 어떤 기업일까요? 살아남는 기업만이 강한 기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살자. 그럼 뭐 먹고 살까요?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 삼성은 하루도 편하게 지나간 날이 없었습니다. 매 10년 단위로 사업을 바꾸죠. 못 가요. 1960년도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업이 못 가요. 우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먹는 게 문제다. 그래서 먹는 사업 세 가지 백색을 합니다. 하나가 못 가요. 밀가루, 설탕. 1960년대 삼성의 주력 사업 설탕, 밀가루. 또 하나가 못 가요. 비료. 비료 먹는다는 분은 난생 처음 들어봅니다. 진짜 그린 전략 표현연구소 대단합니다만 여기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올해 그냥 먹는 비료 만들어서 먹으면서 뿌리면 됩니다. 다만 사람만 안 죽이면 됩니다. 그렇죠? 미안하지만 먹는 비료 나오지 말라는 법 절대 없습니다. 먹는 비료 나오지 말라는 법 없다는 게 바로 뭘까요? 이제는 남이 하는 게 아니라 획기적인 거 하라. 그게 바로 장 좋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설탕, 밀가루. 세 번째가 조미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삼성은 1등 아니면 안 하는 성격이 있죠. 그래서 항상 제일주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조미료 장사하다 보니까 1등을 못 합니다. 누구한테 밀릴까요? 이온한테 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법은 뭘까요? 그 회사의 특징은 1등 안 하면 철수하는 게 아니라 잡아먹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잡아먹는 방법은 뭘까요? 미원이 M&A 당할 리가 절대 없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조미료 분야에서 1등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쓰는 게 뭘까요? 따님을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용그룹한테 뭐라고 할까요? 더 이상 이제 미용 짜증 그만 써라. 그래서 이름이 대상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인간관계를 맺었는데 그 결혼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조짐이 참 희한하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1960년대는 먹는 장사했지만 1970년대는요. 이제는 있는 거로 판을 틀자. 뭘까요? 제일 모집도 하게 되고 제일 합산도 하게 됩니다. 80년대 들어와서는 먹고 입는 거 갖고 안 된다. 앞으로 10년 먹고 살자. 그래서 집에다가 냉장고도 갖다 놓고 세탁기도 갖다 놓고 TV도 갖다 놓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삼성전자의 백색 가전을 합니다. 이 백색 가전이 2000년도 들으니 밀리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밀릴까요? 가전은요. LG한테 밀리면 천만다행입니다. 진짜 무서운 거는 중국한테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소형 백색 가전의 28%는 중국산입니다. 근데 그 중국의 세계적인 가전 회사가 겁없이 대한민국에 들어옵니다. 2005년도에 한국의 백화점에다가 에어컨도 깔아놓고 냉장고도 깔아놓습니다. 이름은 하이어. 그 하이어는 뭐 밀고 들어올까요? 가격. 품질보다는 가격 밀고 들어옵니다. 어떻든 가격 밀고 들어오니까 2006년도에 삼성전자는 어떡할까요? 판 새로 짠다. 그래서 30년 동안 유지됐던 삼성전자 수원 공장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 공장 다 뜯어가지고 어디로 이전할까요? 중국의 상해 옆에 소주, 수조 공장으로 다 이전해버립니다. 이전해버리면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취업 문제, 산업의 공동화 문제 다 터질 겁니다. 그럼 뭐 먹고 그 다음 싸움이 뭘까요? 그래서 이제 또 가전서 건동 갖고 1990년대 먹고 좀 살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갖고 참 좋은 시절 잘 보냈습니다. 근데 세계 반도체 시장에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세계 반도체 랭킹 3위가 누굴까요? 1등은 삼성, 2등은 하이닉스, 3등은 일본의 엘피다. 그렇죠? 그 엘피다가 어떨까요? 재작년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 누가 인수할까요? 그 엘피다를요. 어쨌든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은 팔려나가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각을 내놔서 여러 펀드 회사가 손을 건드리고 있지만은 아마 최종적으로 건드리는 거는 중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작년에 중국의 작년인가요? 재작년이군요. 재작년에 그 당시에 중국의 차세대 리더였고 지금 리더가 된 시진핑이가 어딜 방문할까요? 애플을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뭐라 할까요? 중국도 반도체 들어간다. 그러면 애플은 어떡할까요? 더 이상 삼성전자 거 쓰지 말고 우리가 반도체 시작하면 LP다 인수할 테니까 우리 거하고 거래를 한다. 그때서부터 삼성과 애플은 죽지 않으면 살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도 삼성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메모리가 있고 다른 하나는 비메모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를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런 노동집약적이 아니라 기술과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특허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죽지 않으면 살기로 가는 겁니다.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비메모리 공장을 새로 지으려고 그러죠. 어디요? 소주. 비메모리 공장이 소주로 나가면 정부에서 허가를 못 내줄 겁니다. 왜요? 이 엄청난 기술을 함부로 내줄 수는 없다. 비메모리 공장은 시안으로 갑니다. 그렇죠? 시안에 가는 것까지는 결정합니다. 그럼 비메모리는 여기서 우선 몇 년 더, 10년은 더 써먹어야 됩니다. 국내 어디요? 옥시요. 단지를 설정한 게, 결정 내린 게 평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 평택 땅값이 요동을 칩니다. 옛날에 미군 기지 철수하는 자리에다가요. 평택에 땅 줄 테니까 오라. 그래서 가기로 할 결정까지 했었습니다. 재작년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12월 22일 날 회장님께서 해외를 나가시면서 뭐라고 할까요? 평택 공장 투자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택에 있는 주민들이 어떡할까요?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평택에 가면 프랜카드가 써붙입니다. 뭐라고요? 회장이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마음 좀 고쳐 잡으십시오. 근데 왜 못할까요? 지금 비메모리 잘못 들어가다가는 자동차 꼴납니다.
그래서 이게 갈 건지 안 갈 건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왜요? 지금 투자해야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메모리 끝나고 나서, 반도체 끝나고 나서 1990년도 말에 반도체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또 한번 판 벌리자. 그게 뭘까요? 90년도 말에. 그게 겁없이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그 자동차에 들어가서 2년 만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근데 자동차 산업 실패했는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동차는 함부로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잘못 들어갔다는 그룹이 무너집니다. 어느 그룹이었을까요? 쌍용이요. 대표적으로요. 자동차 잘못했다가 그 당시에 7대 그룹이 공중분해가 됩니다. 왜 삼성은 그래도 살아남았을까요? 자동차 실패했는데도요. 2000년대 들어와서 뭐가 터질까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그쵸? 참 천운이 터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스마트폰 갖고 지금 잘 살아옵니다. 지금까지 버티고 옵니다. 떼돈 좀 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세계 스마트폰 대형 10개 회사 중에서 무슨 삼성전자가 1등 맞죠? 예, 2등은 애플 맞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나 더 문제는 세계 기업 그 스마트폰 10개 회사 중에 4개 회사가 중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얘가 언제 쫓아오를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요새 레노바나 하웨이 보면은 이건 도대체 어디까지 왔냐는 겁니다. 어디까지? 턱 밑에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격은요. 90만 원대가 아니라 3, 40만 원대로 내린다는 겁니다. 이제 끝장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다음 시장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 삼성 70년 역사상 지금 가장 시련을 겪을 겁니다. 어느 기업이든지 예를 들면 식품업이 진행하면은 가장 잘 나갈 때 투자를 하면 이미 투자 기회를 놓칩니다. 가장 피크로 갈 때 다시 개념을 바꿔서 의류로, 그 다음에 가전으로, 그 다음에 반도체로 해서 계속 못 가요. 지속 가능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스마트폰은 지금 잘못하면은 종점에 왔다 그러면 그 다음 사업을 준비하는데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상을 걸리면 그 당원에 어떡할까요? 스마트폰이 버텨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스마트폰 다음 사업은요? 못 가요. 먹고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해야 됩니다. 먹을 사업이요. 대충이요. 예? 3D 파이어. 예. 콩사업이요. 콩도 사업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어떻든 무슨 사업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갈수록 경쟁은 점점 치열하고 속된 글로벌 경쟁이라고 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면 뭐가 터질까요? 미안하지만은요. 예. 코피가 터진다고 합니다. 커피 중에서도 특히 무슨 커피요? 쌍커피 터진다고 합니다. 강의가 됩니다. 그렇죠? 쌍커피 색깔은 뭘까요? 쌍커피 색깔. 시커먼. 하여튼 창조적입니다. 그렇죠? 되게 시커먼 커피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사람들은 빨갛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빨간 쌍커피에서 시커먼 쌍커피를 바꾸는 게 창조입니다. 그것도 그린 창조예요. 그렇죠? 그러면 쌍커피 색깔은 빨갛다고 합니다. 그러면 쌍커피가 모이면 뭐가 될까요? 속칭 피바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바다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레드 오션. 참 갖다 붙이면 경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쌍코피 안 터지는 데 가면 됩니다. 후발주자 못 따라오게 하면 됩니다. 기술이 있으면 되고 뭐 예를 들면 품질 좋아야 되면 되고 소프트웨어 있고 특허 있으면 됩니다. 거기 가면 푸른 바다 속에 먹을 게 다 낼 겁니다. 그 푸른 바다가 뭘까요? 그걸 우리는 블루 오션입니다. 그렇죠? 그럼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의 블루 오션은 뭘까요? 어느 사업이요? 문화 사업? 문화요. 이 머리 갖고 문화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은요. 그렇죠? 예. 대한민국의 블루오션 얘기하기 전에 그린 전략 경영 협회의 블루오션이 뭔가요? 이 블루오션 있는 회사가 블루오션 있는 조직이 뭐가 보일까요? 꿈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영어로 뭐가 보인다고 할까요? 비전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비전이 보이는 데는 사람이 모이고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비전이 뭘까요? 삼성의 비전이 뭘까요?
뭐 먹고 살까요? 이제는요. 그래서 회장이 잠이 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와가지고 올 1월 2일 날 신년 할애식에 딱 옵니다. 작년도 이번 발표해가지고 상무된 사람, 거기에는 이번 신라호텔 사람인데 전무급 이상만 모입니다.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쪽수가 많으니까. 그것만 해도 2,000명입니다. 그래서 전무급 이상만 모이는데 오래간만에 외국에서도 오고 지사장도 오고 그러니까 기분 좋아서 악수를 합니다. 회장님이 그 그랜드홀에 도착했을 때 첫 마디가 뭘까요? 올 1월 2일 날 첫 마디가 뭐라 그럴까요? 지금 웃을 때야 그럽니다. 지금 나 죽게 생겼는데 웃을 때야. 그날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날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얼마가 빠졌을까요? 당일날 6조가 빠졌습니다. 지금 내 주식 날라가게 생겼는데 니들 지금 웃을 때야.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이제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 되지 마라. 부품을 만드는 회사 되지 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럴까요? 가치. 제품보다 부품보다 더 중요한 게 소재다. 그래서 소재를 키워라. 소재를 키우려면 니들 머리 갖고는 안 되니까 키울 수 있는 사람 만들어내라. 키워내든지 데리고 와라. 그래서 획기적인 사업 한번 만들어봐라.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래서 나온 사업이요. 먹고 살자. 예. 그래서 환경 분야도 있지만 BT 하나만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BT. B는요. 바이오. T는 테크놀로지. 풀어서 얘기하면 생명, 과학, 공학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명공학은 뭘까요? 대충요. 어떻든 신약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에서 생명공학이 가능할까요? 지난 14년 전서부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신약이 뭘까요? 때 돈 제일 많이 버는 신약이요. 떼돈 번 신약이요. 비아그라. 어떻게 그런 건 정확합니다만.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 비아그라는 누가 개발했을까요? 어느 회사가 최초로? 바이엘. 예? 바이엘 아닙니다. 바이엘은 아스피린. 비아그라. 파이저. 어떻게 회사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합니다. 사용 빈도가 높으면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 죄송합니다. 파이저는 비아그라 하나 개발해서 세계 제약업계 부동의 1등이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세계 제약업계에서 부동의 1등이 바이엘 아스피린이었습니다. 그 아스피린을 때려잡은 게 비아그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파이저는 비아그라 갖고 세계 1등이 됩니다. 근데 비아그라는 파이저 기술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중견 제약회사가 혈관 확장제를 개발합니다. 왜 개발할까요? 그 당시는 심장병까지도 생각도 안 하고 스코틀랜드의 산악인들이 고산지대에 갈 때 혹시 고산증에 걸릴까봐 그 약 하나 먹고 가라 그래서 혈관 확장제를 개발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왜요? 돈이 없기 때문에요. 연구개발비가 모자라서요. 그 실패한 사례를 논문에 기고를 합니다. 우리 돈 없어서 더 이상 연구개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걸 파이저에 입사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 그 논문을 딱 보고는 뭘 느낄까요? 창조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도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과 도전의식을 느껴가지고 누구를 찾아갈까요? 파이저의 연구개발 팀장을 찾아갑니다. 팀장한테 팀장님, 우리 이거 기술을 받아다가 세계적인 신약 좀 한번 만들어서 돈 좀 벌어봅시다 라고 합니다. 담당 팀장이 뭐라고 할까요? 파이저 팀장이 어떻게 그런 건 정확합니다. 주명 너 돌았냐? 일이나 열심히 해 말이죠.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말. 가만히 있으면 월급 나가는데 왜 설쳐? 그 신입사원이 뭐 받을까요? 열받습니다. 사람이 열받으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그때서부터 일저질릅니다. 누굴 찾아갈까요? 겁없이 파이저 회장을 찾아갑니다. 회장을 찾아가서 할래요? 안 하실래요? 파이저 회장이 뭐라고 할까요? 네가 팀장이라. 네 밑에 박사급 팀은 다 구성해라. 돈은 팡팡 밀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파이저 회장이 신입사원한테 뭐라고 할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창조의 경영의 기본 틀입니다.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만에 개발에 성공한 게 비아그라입니다. 근데 그 비아그라 갖고 파이저는 돈만 벌었을까요? 세계적인 명성과 세계 기업 제조업 랭킹 1등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느 특허든지 신약은 특허 기간이 있죠. 얼마일까요? 비아그라는 13년. 그래서 재작년에 그 특허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만료되는 날 한국의 120개 제약회사가 그날만 기다립니다. 특허 기간 끝났으니까 일저지르자. 그래서 너도 나도 돌 비아그라 2탄이 나옵니다. 근데 신기술이 아니라 복제, 제너릭이 나옵니다. 그렇죠? 복제 기술이 나왔는데 참 그 이름을 보면 환상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머리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세워라, 키워라, 올려라. 하여튼 진짜 환상적인 이름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문제는요. 오리지널 기술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아그라보다 더 완벽한 기술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이오 산업을 띄울까요? 여러분들 바이오 산업보다 요새 더 무서운 신약이 뭘까요? 다 바이오 하자고 그러는데 기술도 없고 인력도 없고 돈도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요새 작년 말에 한국의 환자들하고 제약회사가 한바탕 붙은 게 뭘까요? 환자들은 약간 낮춰달라고 몸부림치고요. 제약회사는 약간 못 낮춰주겠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무슨 약일까요? 백혈병 치료제, 항암 치료제, 글리백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글리백은 한 알이 28,500원입니다. 하루에 한 달에 30알만 먹어도 90만 원이 들어갑니다. 약값 낮춰달라고 몸부림쳐도 보건복지부에서 약값 조정해도 안 됩니다. 어느 회사가 개발했을까요? 글리백을요. 한국 회사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위스의 노바티스라는 회사입니다. 그 노바티스는 100하고 20년 된 회사입니다.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120년의 원칙이요. 뭔가요? 매년 매출액의 30%씩 기술에 투자하고 개발에 투자합니다. 120년의 역사와 120년의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노바티스는 스위스 본사가 어딜까요? 쭈리도 아니고 바젤, 해발 400m 산속에 있습니다. 그 바젤에 가면 본사 직원이 1600명입니다. 작년 매출은 48조를 합니다. 참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직원 1600명 갖고 48조 하면 이 회사 직원들의 1인당 평균 연봉이 얼마일까요? 대충요. 연봉이요. 어느 회사든지 총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인건비 부담률이라고 합니다. 얼마 잡아줘야 될까요? 대충요. 30% 월급 줬다가는 회사 안 하는 게 편합니다. 예. 5% 주면은 노조가 가만 안 놔둡니다. 그렇죠? 대충 15%는 무지 센 거 잘 주는 데고요. 보통 10%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얼마일까요? 4조 8천억. 얼마? 1600. 4조 8천억을 1년에 1600명에서 나눠 갖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평균 연봉이 얼마일까요? 30. 예. 1인당 1억 줘봐야 1600억. 1인당 연봉 10억 줘봐야 1조 6천억. 4조 8천억. 연봉 30억입니다. 여러분들 만에 하나 연봉 30억 받으면 그날부로 회사로 들어갈까요? 캐피시를요. 예. 연봉 30억 받으면 그만둬요. 왜 그만 못 할까요? 집에 있는 가족들이 가만 안 놔둡니다. 30억짜리 사표 내고 나면 집에 가서 의도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회사 그만둔다고요? 또 나가라. 그렇죠? 하루만 나가도 1000만 원 들어오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뭐가 보일까요? 꿈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말만 비전하지 말고 돈 버는 회사 만들어서 꿈이 있는 회사 만들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노바리스는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의 그리백 때문에 왔을까요? 이미 지난 15년 전에 한국의 농촌에도 들어왔었습니다. 그 농촌에 뭐 때문에 왔을까요? 우리 농촌에
이 바이오 산업은 신약만 바이오가 아닙니다. 농업도 기술이 있으면 바이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15년 전서부터 대한민국에 종묘회사, 종자회사 쳐놓고 살아남을 회사가 있을까요? 한국의 종묘, 종자회사 쳐놓고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가 흥농종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흥농종묘는 어디로 팔려갔을까요? 세미너즈라는 회사한테 팔려가 버렸고요. 두 번째 큰 종묘회사 중에 하나가 서울종묘라고 있습니다. 그 서울종묘는 바로 노바디스가 인수해갑니다. 이 노바디스는 신약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씨앗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노바디스가 갖고 있는 세계적인 씨앗 종자 중에 하나가 뭔가요? 장미. 그래서 국내에서 장미 한 송이 팔아먹을 때마다 로열티를 지불합니다. 한 송이에 40원씩이요. 그렇죠? 장미의 기술만 갖고 있을까요? 이 장미도 기술이 발달하면 끝이 없이 발달하는 겁니다. 요새 노바디스가 개발한 신장미가 뭔가요? 혹시 보셨을 겁니다. 들으셨을 겁니다. 장미에다가 입김을 불면은 장미 색깔이 변해갑니다. 그렇죠? 작년 6월 달에 한국의 여성단체 회장단들이 청와대 VIP를 방문합니다. 가서는 그 이 색깔에 따라 변하는 장미를 탁자에다 올려놓고 대통령한테 뭐라 그럴까요? 입김 좀 한번 불어봐 주십시오. 부니까 색깔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창조 경제입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기술이 없다는 겁니다. 기술이요. 그렇죠? 말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요. 뭐 갖고 대한민국을 창조할까요? 바이오 산업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12년 전에 한 분이 나타납니다. 나만 믿으면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다음 시장은 내가 지고 갈 테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내가 지고 갈 테니까 무조건 나만 따라라. 그분은 한동안 국민의 꿈이었고 희망이었고 영웅이었습니다. 이름은 황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뭐 갖고요? 줄기세포. 그래서 줄기세포 개발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7년 전에 어떻든 개발 안 된 거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4,800만 국민들이 실망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생명과학은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얼마나 국민들이 놀랬으면은 한자까지 바뀌었죠. 여러분들 황우석 교수님의 황자는 원래가 무슨 황자일까요? 황자가 누르랑입니다. 그렇죠? 누르랑인데 줄기세포 빠지는 바람에 말짱 황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한자까지 바뀌었습니다. 한자까지. 대한민국 줄기세포 말짱 황 됐다는 겁니다. 근데 특징이 뭘까요? 대한민국은 한 번 왕따는 영원한 왕따. 학교에서 퇴출, 한국에서 퇴출. 그렇죠? 그러고 빙빙 도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난 10년 사이에 방황하는 사이에 작년에 미국의 모 대학교에서 생체형 줄기세포 이식에 성공했다라고 발표합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 안 되지만요. 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이미 줄기세포 기술은 10년 건너뛰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 산업 뭐 갖고 할 거냐? 그래서 이번에 삼성도 돈을 투자하는 개념에서 바이오 산업을 찍었죠. 지역은 어디로? 바이오 단지. 어마어마한 바이오 단지요. 송도. 그래서 이번에 송도에 22만 평의 세계적인 바이오 단지를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5천억을 주고 제너릭 복제약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향후 10년 후에 항암 치료제를 신약을 만들어서 성공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현실화가 되는 게 꿈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바이오 산업만 먹고 살까요? 우리 머리카락에 2,00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고 10억분의 1m까지도 줄일 수 있고 신소재, 신물질, 신섬유 다 만들어질 겁니다. 뭘까요? 어떻든 그래서 너도 나도 그 나노라는 단어 안 쓰는 회사 없고요. 각 대학마다 나노기술연구소 없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뭘 만들어냈을까요? 제가 하나 질문 드립니다. 전국에 6대 광역시가 있습니다. 6대 광역시 쳐놓고 지금 지역경제가 가장 어려운 광역시가 어딜까요? 먹고 살기 제일 힘든 광역시요. 예? 인천이요. 인천은 재작년 1월달, 2월달, 3월달에 월급 못 줬습니다.
예, 세수가 없으니까 네. 뻥고 났습니다. 근데 한 큐에 다 날렸죠. 못 가요. 인천 송도에 삼성전자가 22만 평 하는 바람에 그 땅 깎았고 월급 쫙 줬습니다. 인천은 팔아먹을 거라도 있습니다. 송도하고 청라신도 국제도시요. 그렇죠? 그러면 인천은 땅이라도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광역시가 어딜까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요. 전라남도 광주 가면 광주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광주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6,000명짜리 공장이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광주 가면 금호타야 광주공장 4,800명짜리 공장이 돌아는 합니다. 광주 가면 삼성전자 광주공장 4,000명짜리 공장이 살아는 있습니다. 광주는 4,000명, 5,000명, 6,000명 회사가 있기라도 합니다. 지금 공장이 완전 씨가 말른 광역시가 어딜까요? 진짜 심각한 광역시. 예? 공장을 대구광역시. 대구는 대구는 예. 대구. 부산이요. 부산은 러시아 마피아에서 다녀갑니다. 부산은 야쿠자에도 왔다 갑니다. 해운대에도 있습니다. 해운대. 관광이라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 심각한데. 담은 건 대전밖에 없는데. 대전은 연구단지라도 있고요. 세종시에서 점심 먹으러 오기라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진짜 심각한 데가 대구입니다. 대구. 그렇죠. 대구요. 혹시 대구 지역에서 고향이 대구이신 분 계세요? 예. 대구 지역에서 가장 큰 회사가 어딘가요? 제일모직은 경산 이미 끝났고, 그렇죠. 요번에 저 에버랜드로 보내는 바람에 아주 지금 눈 뒤집어 퍼졌습니다. 그렇죠. 사업 떼어내버렸죠. 대구 지역에서 가장 큰 회사예요. 제가 대구에 가서 특강했을 때 대구 지역에서 가장 큰 회사가 어디입니까? 물어봤더니 대구 시청이랍니다. 시청만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3,400명. 회사가 없으니까요. 대구 지역에서 가장 큰 회사가 한국델파이. 뭐 만들까요? GM의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직원 2,000명이요. 두 번째 큰 회사가 희성산업. 예, 케이블. 세 번째가 삼립산업. 뭐 만들까요? 빵은 삼립식품. 자동차 헤드램프. 그렇죠. 직원 1,000명이요. 여러분들 아까 광주는 6,000명 회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광주는 인구가 얼마일까요? 130만. 대구는 250만. 따블입니다. 근데 2,000명 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근데 더 기가 찬 거는 한국 델파이가 재작년에 철수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구는 뭐 먹고 살까요? 대구는 어떻게 취업할까요? 그 학생들 앞으로 미래가 뭘까요? 대구는요.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 가면은 지금 입이 석자가 나와 있습니다. 코가 석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재작년 투표 때 82% 찍어줬는데 이제까지 뭐 한 거에 뭐가 있냐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구에다가는 국책 사업 하나는 갖다 주라. 뭐가 요구사항이 뭘까요? 대구 지역의 경북 지역의 국책 사업, 희망 사업 뭘까요? 정부에서 하는 발주하는 사업. 예? 신공항 어디? 밀양. 그쵸? 그랬더니 그거 누가 시비 걸까요? 부산 어디요? 가덕도. 가덕도.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한항공이 착륙할 때 왼쪽 날개는 밀양으로 가야 되고 오른쪽 날개는 가덕도로 가야 됩니다. 이러면 대한민국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 보면은. 그래서 안 해. 그렇죠? 그러면 신공항도 안 되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지금 대구가 고민입니다. 근데 대구는 사업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어떤 사업이요? 섬유. 근데 왜 대구의 섬유는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1999년도에 대구에는 섬유회사가 3,900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1,200개 남겨놓고 훌륭한 사장님은, 머리가 좋은 사장님은 가방 싸들고 중국 가고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다 도망갑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사업 못해 먹겠다고 할까요? 섬유 못해 먹겠다고 할까요? 이유는요? 예? 인건비 비싸다는 얘기하고 땅값 비싸다는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국 가가지고 섬유회사에서 성공한 한국 사장님 있다 없다? 없다. 거기도 없다. 한국의 모 섬유회사 사장님은 섬유는 사양 사람이 아니랍니다. 중국의 저가 섬유가 들어오면 우리는 고품질을 만들면 희망이 보인다.
그래서 신섬유를 개발합니다. 그죠?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그분은 거기 섬유회사 사장님은 직원 40명밖에 안 됩니다. 그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빌 게이츠라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사양 산업은 있을 수가 없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섬유는 쓸 것이다. 그러면 남들보다 차별화된 품질과 기술을 가지면 가능하다. 그래서 그분은 초등학교만 졸업하셨는데 직원 40명 데리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해가지고 신섬유를 개발합니다. 뭐가요? 양모 1g을 갖고 실을 260m를 뽑아냅니다. 그 실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실을 뭐라고 할까요? 극세사 섬유. 그걸 우리는 나노 섬유라고 합니다. 그 나노 섬유로 만든 양복은 양복이 어떨까요? 아주 가볍고 통풍도 잘 됩니다. 가벼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노 양복은 위아래 한 벌이 얼마일까요? 대충요. 3천만 원? 3천만 원. 간이 붓기 시작하면 한없이 불러갑니다. 간을 조금씩 시간합니다. 2천만 원 정도 돼. 대충이요. 2,500. 양복 한 벌에. 예? 100만 원이요. 나노입니다. 나노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나노라도 그렇게 100 갖고는 안 됩니다. 천만 원. 1,500. 예? 천만 원. 1,500. 나노 양복 한 벌에 2천만 원입니다. 말씀드린다. 2천만 원이요. 그 2천만 원짜리 나노 양복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점이요. 세탁. 2천만 원짜리 나노 양복은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창조가 안 된다. 1년치 주문량이 밀려져 있습니다. 주문 생산입니다. 그렇죠? 그거 보고는 참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랍니다. 2천만 원짜리 양복을 못 입어서 1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6만 원짜리 양복 사입을 하고 체육관 밑에서 줄 서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갈랐을 때로 갈랐었다. 양, 그러나 그 2천만 원짜리 양복을 개발한 사장님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양복 생산 못 해먹겠다고 합니다. 왜요? 여기저기서 양복 빨리 만들어 달라고 난리 친답니다.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기술을 미국의 모집회사, 영국회사, 이태리사한테 다 넘겨줬습니다. 넘겨주는 전제 조건이 뭘까요? 뭐만 받을까요? 로얄티로 한 벌당 200만 원씩 받습니다. 그 로얄티 받아가지고 떼돈 들어오니까 그 회사 사장님은 요새 그 돈 갖고 돈 좀 들어오니까 뭐 하고 다닐까요? 예? 돈 좀 버니까. 건물 짓는? 예, 건물이요. 지금 온통 머릿속에 부동산 뺏겨 있습니다. 그죠? 예? 뭐 하고 다닐까요? 예? 그냥 대충이요. 돈 줌이니까. 예. 빌딩. 계속 지금 학교보다는 지금 부동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예, 대충이요. 연구소? 예? 골프요. 지금 골프 칠 때가 아닙니다. 대개 강의는 흐름만 타시면 됩니다. 오늘 테마가 변화와 혁신이다 그러면은 변화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죠. 지금 부동산 살 때가 아니고 아파트 살 때가 아니고 골프 칠 때가 아니고 정신 차려서 더 변하자. 직원 40명한테 잘 나간다고 건방 떨지 말고 허리띠 졸라. 그렇죠? 어떤 보면 위기 경영은 그분이 더 먼저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500m 뽑아내자. 2016년에 500m 뽑아내서 성공하면 그때 우리 회사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겠다. 상장하기 전에 고생한 너희들한테 주식을 충분히 다 나눠주겠다. 그렇죠? 그러면 그 회사 직원들은 그 주식 갖고 대박 터지는 겁니다. 그 회사 사장님은 부하 직원들한테 뭘 보여줬을까요? 비전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고가예요. 진정한 리더라는 겁니다. 훌륭한 리더는 공부 많이 했다고 리더가 아니고 와이셔츠 좋은 거 입고 왔다고 리더가 아니고 큰 차 타고 다니겠다는 리더가 아니라 자기 분야의 1등이 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더 노력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세계적인 기업이 됩니다. 한국의 최고 갑부 중에 하나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런던을 갑니다. 영국을 가셔가지고 2천만 원짜리 양복을 딱 사입고 오십니다. 사입고 들어오셔가지고는 친지들한테 식사
식사를 할 때 자랑을 합니다. 이게 2천만 원짜리 양복이라는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앞에 있는 어느 친지가 식사할 때 뭐라 그럴까요? 회장님, 그거 한국에서 개발한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 얘기 듣고는 회장님께서 뭐가 열렸을까요? 뚜껑이 열렸습니다. 왜요? 그 그룹에는 모직 회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니들은 무슨 대학교 나왔다고 잘난 척 했는데 도대체 뭐 만들었냐고 합니다. 그래서 열받으셔가지고 회장님의 둘째 따님을 그 모직회사의 디자인 연구 담당 부사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가가지고 너 어떡할 건지 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시간 줄 테니까 아이디어 짜내서 나한테 보고해라. 6개월 만에 보고서가 딱 올라옵니다. 보고 내용이 뭘까요? 어떻게 세계적인 모직회사 될까요? 방법은요, 본부장님 생각하시게. 보고 내용이 뭘까요? 그 회사, 자회사에서 회장한테 보고한 내용이 대충 어떻게 보고할까요? 그 40명 회사를 통째 인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듣고 회장께서 눈이 뒤집어집니다. 사람이 뚜껑 열리고 눈 뒤집어지면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희망이 없어. 야, 그거 섬유 다 끊어. 거기 패션 다 끊어. 의류 다 끊어. 그래서 잡아 끌어가지고 어디로 보낼까? 너 에버랜드 가. 그래서 에버랜드 사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대신 모직한테는 뭐라 그럴까요? 니들 먹고 살 거 준비해. 그래서 이번에 모직은 회사 이름이 바뀌죠. 뭐래요? 니들은 소재나 해, 소재. 만에 하나 3년 내 세계적인 소재 못 만들면 물장 내려. 그죠? 그래서 이제 소재 쪽으로 바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기술입니다. 그죠? 바이오 산업, 나노 산업, 환경 산업 무지 많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 먹고 살까요? 시간 관계상 이제 줄이겠습니다만 살아남을 국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그룹도 지금 잠이 안 오는 거고요. 그러면 국내 기업 중에서 또 살아남아야 될 회사 중에 하나가 뭘까요? 국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회사 중에 하나가. 예? 현대부. LG, 지금 LG까지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네. 그렇죠? 네. 현대자동차 가면 GT5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이게 현대의 사활입니다. 죽게 아니면 살기. G가 뭘까요? 어떻든 무조건 끌어봐. T는 이거는 탑, 파이브. 5. 풀어서 얘기하면 뭘까요? 5대 쪽에 세계 5대 자동차 회사만 살아난다. 그렇죠? 그러면 세계 5대 자동차 안 되면 볼일 못 본다. 그럼 세계 5대 자동차가 누굴까요? 냉철하게 얘기했어요. 도요타. 어떻든 죽을 쌌던 도요타도 940만 대 생산체제 도요타. 두 번째. 어떻든 한동안 죽을 쌌지만 910만 대 생산체제 GM도 있습니다. 그렇죠? 840만 대 생산체제 포드라는 회사도 아직 숨은 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네 번째예요. 독일의 폭스바겐 890만 대 생산체제 폭스바겐 아직도 살아는 있습니다. 그러면 도요타, GM, 포드, 폭스바겐의 네 개가 이미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자리 누굴까요? 닛산이 합해서 일선 마지막 한 자리. 예? 누가 돼야 될까요? 현대. 현대. 아무리 애국심이 강해도 현대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만에 하나 현대라고 그러면 프랑스의 르노가 뭐라고 할까요? 해도 너무 한다고 그럽니다. 니들 다 해먹으라 그럽니다. 지금 애국심 논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르노는 살아남기 위해서 누구를 인수할까요? 닛산을 인수했고요. 삼성도 인수했고요. 더 무서운 건 뭘까요? 르노는 2017년에 누구를 인수하게 될까요? 요번에 프랑스 회사 중에서 매물 나온 회사 중에 하나가 푸저입니다. 그 푸저를 누가 인수하려고 그랬을까요? 겁없이요. 작년에 중국에 인수한다고 합니다. 프랑스 언론마다, 프랑스 국민들마다 눈이 뒤집어지고 뚜껑이 열립니다. 어떻게 거기 보내냐고요. 그래서 르노에서 푸저를 잡게 됩니다. 그 푸저를 잡으면 누구까지 잡게 될까요? 푸저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이태리의 피아트의 대주주입니다. 그 피아트는 작년에 미국의 크라슬러하고 전략적 제휴를 합니다.
2018년 되면 프랑스의 르노, 이태리의 피아트, 일본의 닛산, 한국의 삼성, 미국의 클라슬러 합치는 1480만 대 생산 체제가 됩니다. 그러면 현대하고 기아가 합쳐봐야 지금 780만 대, 800만 대 생산 체제 갖고는 글로벌 탑5 간다 못 간다. 미안하지만 게임도 못 낀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 10년이나 12, 3년 후가 되면 누가 하나 들러붙을까요? 탑5 중에 하나가. 중국 누구예요? 북경 자동차도 아니고 상하이 자동차도 아니고 중국의 3대 자동차 지리라는 자동차가 요새 일저질구도 아닙니다. 겁대가리 없이 지리 자동차가 누구를 인수할까요? 스웨덴의 폴보를 인수합니다. 인수 가격은 3조 6천억. 그 3조 6천억을 지불할 때 지리는 어떻게 지불할까요? 중도금, 잔금 그런 거 필요 없어. 완샷에. 그것도 뭘로? 캐시로. 그거 보고는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쟤네들 하면 할 얘기가 없대집니다. 그것도 북경 자동차도 아니고 상해도 아니고 지리가. 그쵸? 그러면은요. 북경과 상해는 규모가 어마어마해. 그 지리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일까요? 한 예로 보면은. 지난 10년 전에 마티즈를 그대로 백밀러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볶아먹은 회사가 지리입니다. 그런 회사가 지금 1억 대면이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현대기아는 어떡할까요? 게임 어떡할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마 지금부터 15년 후가 되면 중국 다음에 하나가 또 누가 붙을까요? 인도. 누구예요? 타타. 그렇죠? 참 막강한 회사입니다. 제철도 있고 철강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은행도 있고 IT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타타 자동차는 세계 자동차업계 하이에나라고 합니다. 하이에나는 뭘까요? 매물 나오면 무조건 잡아먹고 봅니다. 썩었던 안 썩었던 상관없습니다. 그죠? 이 타타는 국내 자동차도 인수했죠. 누구요? 쌍용은 마이드렉. 대우 상용차. 네? 대우 상용. 대우 상용차. 그죠? 대우의 군산 공장 외는 승용차는 GM으로 상용차는 타타로 갑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보면 25톤 덤프 트럭에 보면 타타 대우라고 써붙입니다. 대우를 타타라는 그 타타가 아니라 이것도 회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난 7년 전에 포드라는 회사는 살아남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포드가 갖고 있는 자회사 중에 하나가 영국의 최고 자존심 제규어라는 자동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규어를 매각합니다. 그 제규어를 누가 인수할까요? 제규어 인수자. 포드가 내놓을 때 대충요. 타타라고 그래야 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 지은 겁니다. 영국의 자존심을 인도가 인수합니다. 지금 자존심 논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난 5년 전에 포드는 SUV카 랜드로버라는 자동차 회사를 매각합니다. 누가 인수할까요? 또 타타입니다. 어디까지 가냐고 합니다. 지난 4년 반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1기를 맞이합니다.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가장 골아픈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 당시요. 자동차 산업 문제입니다. GM과 클라이슬러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타타 회장이 오바마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만나러 가서 뭐라고 그럴까요? 대통령한테 골아픈 거 있으면 아무 때나 넘기라고 합니다. 타타는 다 잡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넘길까요? 그랬더니 뭐 넘기라고 했을까요? GM과 클라이슬러 중에 클라이슬러는 안 받겠답니다. 거기서 골라받은 게 GM을 넘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눈이 뒤집어집니다. GM한테는 너한테는 못 준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사건이 터질까요? 그 GM 사건이 터진 겁니다. GM 하나 살리고 클라이슬러 턴다. 그렇죠? 그래서 GM 하나 살려놓는 겁니다. 막강한 타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타타는 국내 지금 또 어느 회사를 인수하려고 할까요? 자동차 말고 타타그룹이 포스코 적대적 M&A 대상자로 타타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열받아가지고 너도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포스코가 지난 4년 전서부터 공장을 인도로 지금 대대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발목이 잡힌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갈지요. 그렇죠?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뭐 먹고 살까요? 이 엄청난 와중 속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뭐 갖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못 가요. 이제는 바로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환경산업, 환경기술, 그렇죠? 무슨 차이? 전기. 현대자동차가 전기자동차 개발했다 열심 받았죠. 왜요? 전기자동차는 한국 사람들의 특성에 잘 안 맞는 데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성이 뭘까요? 빨리빨리. 무슨 문제일까요? 전기자동차는. 충전은 요새 뭐 이렇게 강의 들을 때 충전도 하시면 되고 쉬실 때 충전해도 되고 요새 이제 극가속도 극충전도 가능하고 아마 2차 전지보다 더 충전이 빠른 전지가 지금 보시에서 만들어서 삼성 SDI에서 개발해서 요번에 BMW에다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의 요번 임원들은 무슨 차를 탈까요? 그래서 BMW 타라고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또 어떻게 할까요? LG화학에서 그 충전기 개발해가지고 셀을 개발해서 누구한테 납품할까요? 현대. 그게 지금 갈라쓴 겁니다. 근데 전기자동차는 충전 속도는 높일 수가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속도예요. 아침에 충전이 완벽하게 된 자동차를 끌고서요. 시중에 딱 나갑니다. 시중에 나가면은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죠.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차는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서야 됩니다. 2차선에는 휘발유, 2차선에는 디젤, 3차선에는 전기자동차가 서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서 있으면은요, 한국 사람들은 특성이 하나 있죠. 뭘까요?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신호등 앞에만 서면 성격이 확 변합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얌전하게. 얌전해지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조발입니다. 조발. 얌전해지는 게 아니라 불면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을까요? 이 신호등 바뀔 때까지 끝까지 신호등 보고서 출발하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맞죠? 이 신호등 절대 안 봅니다. 앞에 서면은요. 어느 신호등 볼까요? 옆에 있는 보행자 신호등을 보고 있습니다. 왜 보행자 신호등 보는 습관이 생겼을까요? 요새 보행자 신호등 옆에 보면은 파란불이 이렇게 하나씩 꺼져갑니다. 뭐 하고 있을까요? 카운트다운 하고 있습니다. 5, 4, 3, 2, 1. 요거 하나 남으면 참 머리도 좋습니다. 계산 다 끝납니다. 그렇죠? 휘발유 쫙 뽑습니다. 디젤, 극가속이요. 전기자동차는 뭔가요? 아무리 악셀레다를 밟아도 극가속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면 뒤에 있는 운전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짜증나는 정도가 아니라 빵빵이다가 번쩍입니다. 빵빵이고 번쩍이는 걸로 끝날까요? 얼마나 열받으면 이 차를 추월합니다. 추월하면 그냥 갈까요? 창문 열라고 합니다. 창문 열어서 뭐라 그럴까요? 왜 열받게 이런 차 타고 다니냐고 합니다. 이 전기자동차 운전자는 욕이란 욕은 다 놓고 다닙니다. 내가 왜 이 차 사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냐고 합니다. 현대는 다 가요. 이제 죽지 않으면 살기로. 야, 전기도 아니야. 그렇죠? 더 화끈한 자동차 만들자. 혹시 하이브리드는 어떻든 프리우스 때문에 도요타한테 로얄티 줘야 됩니다. 진짜 심각한 완벽한 자동차 가능할지 몰랐네요. 연료든지 뭐 수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뚜껑 열릴 대로 열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그러면 뭐 먹고 살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사회는 바뀌어야 될 겁니다. 지금보다는 혁신적인 걸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할까요? 한국의 뭐 바이오 기술, 나노 기술, 우주항공 기술 다 떼들어 먹자. 기술 먹자. 그걸 뭐라 그럴까요? 융합. 하여튼 그런 단어 많이 씁니다. 융합. 그러면은 융합 기술과 IT가 융합 합친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대한민국의 창의성. 그렇죠? 그게 합쳐져 가지고 창의성과 융합과 IT가 합치면 뭐가 될까요? 그걸 우리는 창조 경제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에 3대 미스테리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국민들은 궁금해서 미치는데 아는 건 딱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님의 창조경제. 두 번째는요. 국민들은 미치겠는데 아는 건 딱 한 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뭔가 맨날 새정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감을 못 잡겠다고 합니다. 국민은 알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뭘까요? 윤창중 씨가 지금 뭐 하냐? 그죠? 10달 동안 아파트에서 안 나온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쵸? 근데 그 10달 동안 윤창중 씨를 본 사람은 딱 한 사람이랍니다. 누굴까요? 부인 말고. 치킨 배달. 그쵸? 그래서 치킨 배달에 나 윤창중 씨 봤다 그랬습니다. 한국의 공영파 방송 기자들이 다 모입니다. 그 사람한테. 기자회견 좀 하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치킨 배달이 뭐라 그럴까요? 대비기 때문에 발표 못한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뭐 갖고 창조경제 할까요? 뭐 갖고 혁신할까요? 뭐 갖고 변할까요? 변하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꾸라지입니다. 이것도 미꾸라지고요. 여기는 메기가 한 마리 더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실 때 왼쪽 미꾸라지가 맛있을까요? 오른쪽이 맛있을까요? 왜 왼쪽이 맛있을까요? 달라고 열심히 찌니까 왜 방방 뜰까요? 살아남는 거. 이 미꾸라지는 머릿속에 무슨 생각 갖고 살까요? 살아남는 거. 살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미꾸라지입니다. 그렇죠? 네. 살은 왼쪽 미꾸라지가 살쪘을까요? 오른쪽이 살쪘을까요? 오른쪽. 왜 오른쪽은 살쪘을까요? 기울으니까 왜 게을를까요? 먹고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른쪽 미꾸라지는 무슨 생각 갖고 살까요? 탱자 늘어져 있어도 20일만 찍어보면 입금이 또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슨 밥통일까요? 철밥통. 한국의 어느 조직일까요? 공무원이요. 군대. 제가 중앙공무원 교육원의 교육감입니다. 정부부처 국장이요. 가가지고는 여러분들 철밥통 그만두십시오. 제발 변해달라고 하십니다. 쉬는 시간에 어느 부처 국장께서 자기가 커피를 탁 타가지고는 저한테 갖다 주면서 하는 얘기가 일반 사람들이 공무원 보고 철밥통이라는데 공무원들이 부러워하는 철밥통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정치. 정치는 비전이 없고요. 이미 끝났고요. 여기도 끝났고요. 어디요? 공무원들이 부러워하는 철밥통이요. 학교. 예? 학교. 학교요? 어느 학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우리 여기 계신 교수님들 요새 대학 교수님들이 뚜껑이 열리고 눈이 뒤집어지고 그렇죠? 어느 대학교 갔더니 취업 그래프를 몇 명 시켰느냐 1등, 2등 이거 보험회사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거 돌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다가 신입생 채웠냐 안 채웠냐 그러면 옛날 대학 교수, 죄송합니다. 교수님이 힘 좋았을까요? 고등학교 입학 담당 부장 선생님이 힘이 좋았을까요? 요새 고등학교 입학 담당하는 부장 선생님 쫓아가는 겁니다. 제발 좀 보내달라고요. 그래도 안 오니까 어디 갈까요? 중국, 몽골 가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거기다가 정부에서는 2015년에 학생 수 4만 명 줄이고 2018년까지 16만 명 줄이면 이제 선생님도 교수님도 할 자리 없다. 그럼 대학 교수님보다 어느 교수님이요? 초등학교? 전국의 초등학교 중에서요. 역사가 가장 오래된 초등학교가 교동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한 120몇 년 됐습니다. 교동초등학교가 올 3월 달에 신입생을 1학년을 한 8개 반으로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3월달 신입생 수를 지원받았는데 신입생 수가 얼마일까요? 1학년 신입생 수가 16명입니다. 학급은 8개고요. 담임선생님은 8명이고요. 그렇죠? 그럼 어떡할까요? 진짜 1대1 교육입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교장선생님이. 이거는 한 명 놓고 2명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16명 선생님 중에 3명만 남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 그 3명이 어떡할까요? 영어 공부하고 요새 공부하느라고 난립니다. 초등학교도 난립니다. 그러면은 학생 수가 점점 줄어가고 출산율이 줄어가면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하다 보면 이제 대학교까지 난리칠 겁니다. 지금 대학도 좋은 시절
아직도 공무원이 부러워하는 철밥통 어딜까요? 공사, 공기업, 그렇죠? 그 국장이 하는 얘기가 공사 공기업 애들은 월급도 빵빵하고 목숨도 그렇게 즐긴 놈들은 처음 봤다고 합니다. 얼마나 월급도 빵빵하고 목숨도 즐기면 공사를 뭐라 그럴까요? 신이 내린 직장은 어저께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금 나온 단어가 뭘까요? 신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이 있다고 합니다. 신이 내려주다 보니까 너무 억울해서 나도 한번 들어가자. 제우스 신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사원선해가지고 나도 거기 한번 들어가보자. 신이 들어갈 정도면 그게 창조적 기업입니다. 맞죠? 예, 진짜 대한민국의 공사 공기업 특히 어딜까요? 한국전력, 한전서 오신 분 안 계시죠? 한국전력, 한국담배상공사, 한국수자공사, 한국도로공사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공사 못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 2월 임시국회 끝나고 나면 3월 달에 공기업의 대대적인 찬바람이 불 겁니다. 상상이 초월하는 찬바람이 불 겁니다. 그렇죠? 예. 한국전력, 한국담배상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도로공사 공통점이 뭘까요? 이름이 한국자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자 빼야 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이명박 정부 때문에 무조건 영어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바꿉니다. 담배상공사가 이름을 뭐로 바꿀까요? KTNG. 그렇죠? 한국전력은 이번에 캐프코. 그렇죠? 한국가스공사. 포가스. 그렇죠? 한국마사회. KRA. 그렇죠? 이름을 바꿨는데 공통점이 또 생겼다는 겁니다. 이름이 K자가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K자 빼야지 일이 된다. 영어는 쓰되 K자를 빼자. 그래서 화끈한 공사 하나 만들어졌죠. K자 없이. X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K자 뺐는데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그렇죠? 부채가 130조. 하루 이자만 89억 원. 눈 하나 깜빡 안에 월급 밀리면 뚜껑 뒤집어 열려. 참 대단한 조직입니다. 대단. 문제는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들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요. 부탁입니다만은요. 우리 그린 전략경영연구소는 앞에서 보실 때 왼쪽 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오른쪽이죠. 오른쪽이요. 예의상 뭐라 그래야 이제 강의를 끝내야 돼. 아까 비전 얘기했죠. KPC는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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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주 잘. 우리 아까 회사는요. 홍 회사는 왼쪽 오른쪽. 왼쪽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시는 여기서 왼쪽이다 왼쪽은 누가 얘기해줘야 왼쪽일까요? 고객한테 사랑받아야 왼쪽이고 국민들한테 사랑받아야 왼쪽이고 우리 국가에 헌신해야 왼쪽입니다. 그러면 왼쪽이 되기 위해서 늘어져 있는 미꾸라지 속에 메기 한 마리는 있어줘야 됩니다. 이 메기가 뭘까요? 누굴까요? 회사 내에서 경영자, 관리자, 사원. 예를 들면 우리 연세대학교 내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메기가 돼야 학교가 변할까요? 총장님, 처장님, 우리 교수님, 아니면 일반 직원들, 행정 직원들. 누가요? 중앙대는요? 아니면 이사장님? 누가 변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의 변화 리더. 총장이요. 총장이요. 오늘 교육 대상이 누굴까요? 총장님 아닙니다. 교육 목적상 뭐라고 그래야 강의가 끝나. 소장님 대충 부르시면 됩니다. 그렇죠? 변화는 누구부터? 그냥 나 그러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강의 끝나는 거죠? 변화는 누구? 나. 앞줄 뒷줄. 또 뒷줄이요. 그래서 변화는 나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만 작년 2월 달에 한국의 KBS TV에서 1시간 동안 특별 방송된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호텔이 세계에서 고객 만족 대상을 받습니다. 어느 호텔일까요? 혹시요? 신라 호텔도 아니고. 대구 수성 호텔이요? 아니고요. 예? 수유리 관광 호텔이요? 수유리 아니고.
거기서 보도된 호텔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의 호텔입니다. 태국 방콕에 있는 오리엔탈 호텔입니다. 오리엔탈 호텔은 지난 12년 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세계 메이저급 호텔이 방콕에 와서 하얏트, 인터컨티, 힐턴 뭐 갖고 만들까요? 엄청난 자금력, 세계적인 브랜드 파워, 그리고 엄청난 규모로 때려집니다. 토종호텔, 오리엔탈 호텔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냐고 맨날 울고불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는 뭐냐고 맨날 걱정만 합니다. 걱정하고 있을 때 오리엔탈 호텔에 입사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 사장님한테 한 수 가르쳐 줍니다. 사장님, 걱정만 하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실천해 주십시오. 우리가 바뀌면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 고객한테 사랑받는 방법으로만 바뀌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피숍에 있는 여직원들, 우리서부터 손님들한테 커피잔을 어떻게 대접할까요? 그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커피를 탁 대접을 합니다. 고객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팔아먹습니다. 커피를요. 제가 하루는 한국의 모 레스토랑 가서 무릎을 꿇고 서비스하면서 한국말로 커피 팔아먹는 애들도 방콕에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날 그 레스토랑 사장님께서 열받으셔가지고 그날 9시 반 비행기로 티켓을 끊어가지고 방콕을 갑니다. 왜 갔을까요? 방콕에 오리엔탈 호텔에. 뭐 때문에요? 예? 벤치마킹이요. 지금 영어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벤치마킹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그 회사 사장님은 아주 화끈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6시 비행기로 귀국할 때 방콕 여직원을 데리고 옵니다. 스카웃이요. 그래서 어떻게 스카웃 했냐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더랍니다.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거랍니다. 어떻게 스카웃 했냐 그랬더니 어떻게 스카웃 했을까요? 따블을 그랬다랍니다. 그 따블에 가더랍니다. 그래서 따블 줄 테니까 가자.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월급 얼마 받냐 물어봤더니 한 달에 35만 원 받더랍니다. 월 평균이요. 따블 얼마일까요? 70만 원 같으면 국내 여직원보다 월급 많다 적다. 절대 많은 게 아니다. 그 사장님은 손해 안 받습니다. 한국에 와서 너 마음껏 한번 일해봐. 틀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여직원이 한국에 온 지 한 달 만에 무릎 꿇고 서비스하면서 한국말로 고객들한테 사랑받아가지고 하루 매출의 9%에서 10%를 합니다. 그죠? 떴죠? 그래서 한국 사장님이 한국 직원들 다 붙잡아다 놓고 뭐라 그럴까요? 니들도 미스 방콕에 제발 절반만 가라, 절반만. 그랬더니 한 달 만에 그 방콕 여직원은 회사 내에서 직원들 사이에 뭐가 됐을까요? 왕따. 어떻게 그런 건 자꾸 합니다. 그쵸? 뭔가 변화라고 뛰어났는데 얘를 왕따 시키더랍니다. 만에 하나 이 매기가 왕따 당하고 태국으로 돌아가면 그 레스토랑은 문자 닫는 겁니다. 그래서 왕따 만들 기운이 있으면 한번 변해라. 그래서 그 회사 사장님이 2달 더 기다려 줄 테니까 2달 후에 한번 화끈히 변해서 세계적인 레스토랑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그 직원들이 2달 만에 변신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고객 만족 대상을 받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요. 변하는 누구부터? 나부터요. 그죠? 그러면 우리 정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외부에서 우리 연구소에 손님이 오면은 커피잔을 다 가요. 무릎 꿇고. 소장님께서 우리 교수님께서 다음 주 월요일날 출근하자마자 학교 가자마자 무릎 꿇고 탁 대접하면 조교들이 아니면 학생들이 뒤에서 보더니 뭐라 할까요? 우리 교수님 돌았다. 그 돌았다라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영어로 그게 바로 체인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변화가 안 됩니다. 왜요? 대한민국에 돈 사람 한두 명 아닙니다. 지금요. 사장님을 받아 안 돈 사장님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홍은 어떡할까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남들 변할 때 뒤집어 엎는 거. 그걸 뭐라 할까요? 변화보다 한수위에 이노베이션. 그렇죠? 그게 바로 화끈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슌페더라는 경제학자는 혁신을 뭐라 할까요? 창조적 파괴.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고정관념 매너를 다 털어버리고 한국의 40년, 50년 고정관념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커피잔을 다 가요. 미스 방콕이 무릎 꿇었으면 난 뒤집어 엎는다.
창조적 파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커피 자르죠. 무릎 꿇는 것보다 단수위에. 예? 쫙 엎드려서 대접합니다. 그렇죠? 엎드려서 대접하면은 우리 소장님은 뜨죠? 어디서 뜰까요? 창조 혁신하면 뜹니다. 어디서요? 예? 산업체 강사. 산업체 강사들이 치기해가지고 안 띄워줍니다. 어디서 뜰까요? 예? 기업에서 뜨죠. 기업에서 뜬 인터넷에 뜨죠. 그렇게 서비스 받은 사람은 고객이죠. 고객이 만족할까요? 감동할까요? 졸도할까요? 졸도. 그게 고객 졸도입니다. 내가 무릎 꿇는 건 봐서 또 뻗는 건 처음이다. 그 졸도한 고객이 넘어와 혼자 알고 있기 아까우니까 집에 가자마자 인터넷에 그 뻗는 모습을 쫙 올리죠. 사진만 올릴까요? 요새 휴대폰은 동영상도 됩니다. 우리 정 소장님의 뻗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딱 띄웁니다. 유튜브에 뜹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소는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수유리에서 놀 게 아니라 글로벌로 뜹니다. 글로벌로. 왜요? 태국의 구경 TV에서 인터넷 검색하다 야 뻗는 소장님도 있다. 카메라맨. 그래서 우리 수유리에 와가지고 2시간 동안 뻗는 모습을 촬영해서 태국의 9시 뉴스에 보도합니다. 9시 뉴스 제목이 뭔가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그린전략경영연구소는 글로벌 연구소가 됩니다. 태국의 스타트입니다. 그렇죠? 부탁입니다만 변하는 학교, 혁신하는 학교, 앞서가는 학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심각하고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변할까요? 고정관념 털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매너리즘 털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바뀔 때는 온 것 같습니다. 지옥까지 한 번 더 가야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기업체 사장님들은 지금 같은 기조로 가면은 삼성전자는 올해 영업이익이 얼마일까요? 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 3, 4분기에 영업이익이 10조 6천억을 달성합니다. 4, 4분기는요. 8조 2천억으로 급락을 합니다. 신경영 20주년 기념으로 보너스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지금 조짐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영업이익은 분기별 10조는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먹고 살까요? 뭔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의 변화의 가장 큰 문제는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너무 멀고요.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너무 멀고요. 그리고 동과 서가 호남과 전라도가 경상도가 너무 멀고요. 보수와 진보가 너무 멀고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는 대한민국은 뭐 하나 될 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린전략경영연구소가 오늘 촉훈회의 하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내셔서 혁신적인 협회가 되기를 진심의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우리가 석유를 봤을 때 소위 피코이라고 그러는데 저 에너지 그 오일로 생산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생산량의 맥시멈이 지금 2012년에서 15년 전후고 이 언컨벤셔널 오일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걸 쓰더라도 2020년 전후에 이제 맥시멈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급격히 사용량이 줄 거라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이제 그 여기 나온 언컨벤셔널 오일을 사용하거나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 안에 또 하나가 수소가 대안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카본에서 카본 뉴트럴 또는 이제 카본 그다음에 이제 그린 그로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데서 글을 썼지만 이 그린 그로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린하고 그로스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것이 동일시하고 있는데 동일시하는 건 이제 적합치 않은 거고 우리가 그걸 지향을 하는 걸
뭐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린하고 그로스를 같이 컴바인 시켜서 시너지 이펙트를 가지고 사회가 분지가 나간다. 아이디어는 이제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인데 여기엔 전제가 뭐냐면은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저게 5년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가 그린 그로스에서 5년 했지만 그것도 잘못된 얘기가 4대강을 제일 중요한 그린 그로스의 키타 튜브에서 우리가 30%씩 썼던 것이 잘못된 거지. 그러면 그런 그린 그로스 또는 서스테이너블 그로스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비전 말씀하셨는데 그 비전이 최소한도 30년, 50년의 비전을 가지고 스테디하게 변함없이 가야 그게 이제 비로소 뭐가 보이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재 삼성도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데 삼성 제가 이틀 전에 삼성 연구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 연구를 같이 하는데 저희하고 연료전지라는 걸 연구 같이 하는데 그 팀을 해산을 시킵니다. 내년 올해부로. 왜냐면 사장이라는 양반이 3년 후에 너희들이 마켓 창출을 못하면 팀을 깨라. 그 삼성이 그 모양이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연구소도 5년을 못 보고 미래 기술을 다 그냥 잘라내고 돈이 캐시 창출을 할 수 있는 팀만 남아라 해가지고 좀 팀을 리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그렇고 대기업이 그러면 우리 사회도 굉장히 사실은 미래가 불안한 게 들어갑니다. 창조가 안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 로카본 테크놀로지의 중에 윈드 피브, LED, 거기에 수소 엔러지라는 것이 이제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니어블 에너지의 경우가 8개의 그 소스를 얘기를 하는데 태양광으로 PV, 솔라, 썰멀, 윈드, 그 다음에 폐기물 바이오, 그 다음에 수소, 지오설멀, 그 다음에 해양이 들어가 있고 그 뉴에너지에 이제 연료전지하고 수소, 그 다음에 콜 가시피케이션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리니어블에 해당 가장 큰 컨트리뷰션은 이제 하이드로, 윈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책이 중요한데 정책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니셜 마켓에 도입하기 위한 기술을 전부 보조금 또는 정책적인 유인 수단을 전부 도입을 해가지고 각 나라별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국제적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제 IPH 같으면 인터넷 파트너십 하이드로젠 퓨스에서는 이 IPH가 한 30개국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 대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10년을 했고 앞으로 2025년까지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50년까지 갈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의 생각을 안 하는 굉장히 자그마한 시드에 불과하지만 그걸 얘들은 3, 40년 갈 거를 가지고서 파트너를 가지고 국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큰 차이가 되고, 제가 가서 이제 평균 여기 가면 이제 일본 같으면은 내도에서 국장회가 나와서 직접 체험연식을 하는데 우리는 사무관도 안 갑니다. 우리 가서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면은 보고서 자기는 여기 이 자리에 올 게 아니라 다음 자리로 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백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하던 이코노미에 대한 걸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은 수소가 이제 왜 관심을 갖게 됐냐 하면 1970년대에 이제 보클리스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 쓰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말고 수소를 매개로 한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되면 이제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현재 쓰는 내추럴 가스나 콜에서 수소를 만들고 또는 이제 리니어블에서도 수소를 만들어가지고 수소를 매개체로 해서 전기라든지 인더스트리라든지 트랜스포테이션에 쓰고 거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테크놀로지로 연료전지가 이제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점이 이제 수소를 내게 한 에너지 시스템의 경우 이제 두 가지 포텐셜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수소를 우리가 그 카본을 생산하지 않는 굉장히 클린한 리소스에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환경적으로 굉장히 클린한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예인데 이제 이걸 이제 내추럴 가스를 쓰는 걸 이제 상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추럴 가스를 우리가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전기를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 수소를 만들고 CO2는 다시 디핑을 카본 시퀘스트레이션을 해가지고 지중 저장을 하고 수소를 가지고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케미칼 유스 그다음에 그 모바일 유스 그다음에 가정에 쓰는 전기 이런 등에 이제 사용을 하자. 근데 뭐 이것이 이제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제 경제성이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가 이제 이슈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드밴티지는 이제 지금 보셨듯이 클린하고 우리가 이미 수소 인더스트리가 있죠. 그다음에 에너지 에피션시 좋고 에너지 케어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가 이제 안전 문제, 제일 중요한 코스트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뭐 이건 이슈. 그리고 이제 수소가 이제 또 하나 최근에 이슈가 된 것은 수소가 하나씩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저장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저장체는 배터리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배터리가 어디 있냐면은 리튬아이온 배터리가 이 정도가 되고 좀 에너지 저장 리튬아이온 배터리가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건 한 메가와트, 100메가와트 정도의 에너지 저장체가 되는데 그 기가와트 이상의 에너지 저장체로 좀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 CASE는 이제 그 동굴에다 구멍 파가지고서 컴프레싱해서 컴프레스 에어로 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펌프 하이드로가 우리가 양수 발전하는 거 그거하고 동일한 캐퍼빌리티 가진 것이 수소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지금 연료전지가 됐는데요. 그래서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그 이미 스페이스 어플리케이션 쪽하고 그다음에 포크리프트 그다음에 이제 건물용에는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CHP 유니트 이거 이제 가정용에 이제 1kW 유니트가 지금 4만 대 정도가 생산이 돼서 사용화되어 있고 2015년부터 지금 사용화되는 것이 이제 현대하고 그러다가 퓨리스처럼 이제 연료전지 차를 생산해 가지고서 이 캘리포니아하고 이쪽에 이제 보급을 시작을 하고 전국적으로 이것이 이제 그 대부분의 이동 수단에 적용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그 이펙트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시뮬레이션 한 경우인데 이건 이제 수소를 그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카본 리리스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것이고 여기 시나리오별로 얼마큼 리덕션이 될 건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 그린을 보시면 이건 뭐냐면은 콜을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서 쓰고 그 CO2를 시퀘스트레이션해서 지중으로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CO2 리덕션이 이만큼 이동 80%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상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동차를 했을 때 그 연료전지 차가 이제 현대가 아까 우 박사님 말씀하신 이제 배터리는 안 하는데 사실 현대가 배터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현대가 엔진을 LG에 맡길 생각이 없거든요. 그 배터리는 얘가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면 현대가 엔진을 LG나 SK에 뺏겨가지고서 사업을 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네가 사업을 하려면 연료전지 차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보이지 않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 왜냐하면 엔진이 지금 전체 자동차의 가격의 한 3분의 1은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제 그 자동차 에피션시를 봤을 때 중요한 게 이제 컨벤셔널 그 가솔린 에피션시가 이제 1이라고
본다면은 수소를 1차를 쓰게 되면은 효율이 한 2배 이상으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가 1.5배.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디젤이 1.7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중요한 게 우리가 하이브리드 디젤을 얘기를 안 하는데요. 디젤을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제 특이한 면이 있는데 현대가 디젤 기술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디젤을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원래는 하이브리드 디젤 굉장히 파워풀한 옵션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거 하이브리드 디젤이 되더라도 디젤에서 나오는 CO2가 줄지는 않기 때문에 CO2 에미션을 굉장히 강하게 컨트롤하게 되면은 그것도 역시 이제 CO2 리스 테크놀로지로 가야 된다면 수소가 마지막 파이널 옵션이 될 거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웰트 프리라고 해서 CO2 에미션이 얼마큼 바꿔주냐니 가솔린이 이제 이 정도 되는 거고요. 그걸 내추럴 가스로 연료전지를 하게 되면 이 정도 되는 거고, 그걸 리뉴어블로 하거나 일렉트롤리시스를 하게 되면 CO2가 거의 90% 이상 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폭발성, 이제 하이드로젠 세이프티의 문제가 이제 법규 문제, 코드 문제, 그다음에 부품의 규격화 문제 등 굉장히 이슈가 많이 돼서 사실 선진국은 지금 뭘 하냐면 이 세이프티에 대한 코드를 어떻게까지 딜레기레이트 할 거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저께 DOE 사람들한테도 이메일 받은 게 한국에서 고압 탱크에 대한 테스트를 같이 해가지고서 참가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환경 쪽, 안전 쪽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지난달에 일본 큐슈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서 뭘 하냐면 고압 탱크 테스트를 실장 테스트를 하는 장비를 한 2-3천억 들여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파트를 고압용 파트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장사하게 하는데 이슈는 뭐냐면 EU 스탠다드를 쓸 거냐, 일본 스탠다드를 쓸 거냐. 이쪽 일본 스탠다드를 쓰는 밸브 이만하면요, EU 스탠다드 쓰면 그 반을 냅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EU 수소 쪽 시스템 코스트가 일본 거에 지금 한 반 가격까지 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일본에 의해서 이제 법규를 뜯어 고쳐서 그쪽에 맞춰서 테스트를 해봐서 문제 없으면은 줄이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줄임에 쫓아가게 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저건데요. 이게 이제 독일의 경우에 이제 수소 인프라스트럭처를 깔기 위한 플랜을 얘기를 하는데, 이 플랜이 2010년부터 2050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지금 가령 연료전지차가 5대, 5,000대고 수소 스테이션이 100개 정도가 되는데 20년에 400개, 30년에 1,000개. 그다음에 이제 2050년부터는 이제 그냥 프리마켓으로 가는 거를 생각을 하고, 지금 독일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는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2030년부터는 커머셜 베이스로 기업들이 알아서 하게 지금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년부터 지원하니까 10년부터 30년까지 20년 동안은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그 프로그램이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마스터 플랜이 수소 로드맵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로드맵이 다 지워지고 하나도 수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 로드맵 바뀌면 이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꼭 수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롱텀 비전을 가진 에너지 환경 정책 또 기술의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이슈가 이거가 될 겁니다. 저걸 어떻게 일관성 있는 걸 유지하느냐. 그리고 이제 수소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롱텀 이제 요거 이제 마이크로 CHP에서 로컬 커뮤니티의 이제 발전 시스템을
이미징을 한 건데 현재는 지금 어떤 기술을 쓰려면 그 현재 내추럴 가스 라인을 가지고 저 전기도 만들고 열도 사용을 하는 그 마이크로 CHP라는 걸 사용을 하고 거기서 남는 전기가 있으면 그 전기를 다시 전선에 물려가지고 파는 그래서 이거 스마트 그리드하고 연결이 된 거죠. 그걸 할 생각이 그걸 하고 있고 롱통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저 내추럴 가스가 아닌 그 솔라에서 PV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리뉴얼 에너지에서 나온 걸 똑같은 디바이스로 그 가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이건 그 저 코스트의 문제로 보면은 이제 결국 프로덕션 문제가 제일 그 이슈가 많이 되는 거냐. 우선 양이 많게 싸게 또 하나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저장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디바이스, 연료전지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코스트 같은 현재 3,000불짜리가 30불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이제 DOE 추산으로 보면은 이 3,000불짜리가 어디까지 가 있냐면 70불까지 정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근접한 그 기술 수준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고 저 2017년에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4만 대가 10만 대를 넘어갈 거로 보면 10만 대가 되면 저 준양산화 체제가 돼서 이제 마켓이 열리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코스트를 이제 이게 추산을 한 예인데 현재 우리가 이제 그 석유화학에서 만든 수소 가격이 한 7불 정도가 되고요. 아까 얘기한 그 리뉴얼이라는 윈드나 이런